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광고가 들어왔으니까 특별하게 제가 좀 챙겨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그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강원 웰리스 위크인데 요게 내일부터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공식 명칭은 2022 글로벌 강원 웰리스 위크 바다멍 앤 숨멍입니다. 이게 국내 강원도 저기서 하긴 하는 건데 이게 인바운드 객을 겨냥한 타깃으로 한 것도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외국의 해외 그 인플루언서들도 이미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이 참여해요. 그래서 이게 2회입니다. 2회고 올해 보니까 웰리스 클러스터 지역에서 동해, 평창, 정선에서 그리고 10개 관광지에서 이렇게 열리고 여행업계 한 30개 기관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8일 내일 개막식을 해요. 오후 2시에 동해 망상해수욕장 앞에서 개막식. 제가 내일 여기를 현장을 취재를 갈지 안 갈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또 취재를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여행업계 7개사가 개발한 30개의 웰리스 관광상품도 판매가 됩니다. 12월까지 이 관광상품 팔려 계속 할인 캠페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멍, 웰리스 동해데이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요게 보면 요 제가 저걸 한번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내일 개막해서 16일 일요일 날 폐막을 하는데 뭐 평일에는 많이들 참여하시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최소한 내일 그다음에 일요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웰리스 그야말로 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여행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요가 같은 것도 체험하고 뭐 그런 뭐 있잖아요. 명상, 치유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인바운드 겨냥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 개막식에도 아마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 좀 굉장히 작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화면 보이시죠? 화면 여기 보시면 화면 여기 보시죠. 요렇게 제가 따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화면 보시면 바다멍 보이시죠? 자, 크게 한번 보여드릴까? 우리 여기 보이시죠? 바다 멍 때리는 거, 멍 때린다고 할 때 바다에서 멍 때리고, 자 바다에서 멍 때리고 숲에서 멍 때리고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해요. 그 뭐죠? 이렇게 막 사생대회 이런 거 어린이 사생대회 같은 것도 하고 여기 이렇게 뜨죠? 보이시죠? 하면 우리 여행버스 독자분들도 자, 이거 카메라 각도 때문에 카메라 각도 여기 자 여기 몸과 마음 힐링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공모전 웰리스 이렇게 있고 추천 상품 같은 경우도 있어. 이거 인바운드 의료 관광 스마트 컨텐츠 이런 것도 있고 의료 관광 쪽도 이렇게 있습니다. 의료 관광 지원 한번 볼까? 뭐 있나? 뭐 이렇게 근데 내용까지 읽어드리기 좀 그렇고. 그래서 한번 내일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겸사겸사 바람 쐬러 한번 다녀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겸사겸사 바람 쐬러 내일 한번 출동을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 뭐 개인적인 사정 몇 개 그런 스케줄 같은 것만 아니면 한번 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강원도 웰리스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해드릴 소식 그거 하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다 좀 이렇게 세워볼게요. 이렇게 세우는 게 낫겠다. 여행버스 TV님들도 보시기에 요게 낫겠다. 요 각도가 조금 제가 가까이 나와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네. 그리고 보면은 또 뭐 알려드릴 게 익스피디아 제휴여행사 신규 서비스 이거는 뭐 생략할게요. 해당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고
CU에서 홍콩광학청이랑 손잡고 이금기 제휴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CU 편의점 가시면 그 도시락 같은 거 있잖아요. 도시락이나 뭐 그런 거 한 8개, 10개 정도 종류가 출시가 됐대요. 저도 한번 오늘 CU 나왔나 한번 먹어보려고 가봤는데 아직은 편의점에서는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편의점 혹시 CU 편의점 가시는 분들은 이금기라는 분이 그 소스를 이렇게 잘 개발해서 맛있잖아.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훈제 오리쌈, 쇠고기 마늘종, 봉파요, 굴소스 볶음 우동, 굴소스 볶음 뭐, 삼겹살 볶음 정식, 삼각김밥, 해물 누룽지다. 이게 다 이금기 그 셰프가 이제 참여해갖고 한 거래요. 그래서 이번 런칭했어. 홍콩광학청이랑 같이 손잡고 해서 보이시죠, 그죠? 여기 하면. 네. 혹시 CU 그 편의점 가시는 분들은 한번 있으면 한번 먹어보세요. 이 동파육 슬라이스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동파육 슬라이스, 훈제 오리쌈도 그렇고 굴소스 볶음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그냥 이금기 소스가 되게 맛있거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금기 소스가 그죠? 익명 들어오심. 네, 익명 한번 여행버스에서 익명으로 들어오신 분들 시청자 어떻게 저한테 지금 노출이 되나 한번 제가 볼게요. 익명, 익명으로 돼 있네. 31853 이렇게 돼갖고 익명. 누군지 모를 수도 있겠네, 익명으로. 예. 요거 맛있겠네요, 그죠? 요거 한번 가서 혹시 CU 가시게 되면 한번 골라보고 싶다 나도. 예.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오시면 한번 저거 좀 해주세요. 뭐죠? 그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나 살펴볼게요.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나? 요거를 지금 반사가 돼서 어떻게 잘 보이세요? 불을 꺼볼까? 불 끌 수도 있어요. 반사가 돼서 끄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좀 그렇구나. 이 정도면은 반사가 안 되네. 딱 좋네. 진짜 이렇게 할 걸. 그죠? 그나마 반사가 덜 되네. 그나마. 그죠? 그나마. 이 그래프 보이시죠? 그래프 잘 보이시죠? 오히려 낫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저기도 한번 꺼볼까? 아예? 꺼볼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화면이 같이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같이 날아가네. 그나마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나마 요거를 이렇게 와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사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여러 가지 참 변수가 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냥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도대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길래 도대체. 근데 지금 이제 글씨는 잘 안 보이시더라도 글씨는 잘 안 보이더라도 우리 또 여행버스 플랫폼은 좌우 반전이 이렇게 됐네. 이것도 설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그래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프. 이게 사실 이게 한 7월 정도까지, 7월까지인데 7월이랑 8월이랑 비슷해요. 지금 7, 8, 9월 제가 기사도 썼지만 크게 박스권에 갇혔기 때문에 마지막 7월 통계 갖고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어. 7, 8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화면 혹시 보이세요? 연도별 출국객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만 보세요. 그림. 이게 지금 2019년 이 초록색이 2019년이 요만큼 2,800만 명 아웃바운드. 이 그래프 기준으로 지금 여기에요. 여기 노란색 사람 보이시죠? 요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년인데 보면 지금 요 높이를 보면 요 노란색 사람이 지금이에요. 7월까지. 근데 요 높이가 2020년보다도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회복 20% 회복도 안 됐다는 거지. 요거 보면 알잖아. 25% 하나, 둘, 셋, 넷. 20%도 아니다. 아웃바운드는 이 정도에 지금 회복, 이 수추위가. 2019년, 물론 이제 7월이고, 요거는 2019년 12달이고, 요거는 이제 7달이기 때문에 여기밖에 안 왔는데, 물론, 이제
8월, 9월, 10, 11, 12, 5개월 더 가면 이 정도까지는 뭐 좀 가지 않겠어? 그러면 그래도 한 이 정도. 그래도 올해 지나도 현재 추이로 보면은 50%도 회복이 못하고 올해가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7월은 여기까지 왔다. 노란색 여기 사람 머리, 그다음에 2020년 초록색 여기까지라는 거를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별 출국객입니다. 월별로 이 그래프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이게 한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빨간색. 지금 우리 유튜브에는 그래도 많이 오셨네. 네. 자, 이게 이제 여기가 2020년, 2021년, 2022년이에요. 네, 참고로 이 자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 인포 데이터인가 뭐 있어요. 그래프 하는 거. 그 뭐지? 썸네일이라고 뭐라 그래? 카드 뉴스처럼 나오는 그 자료 출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고요. 그러니까 월별 국제선 재개 입출자 간소화 등으로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나요? 빨간색이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그래프예요. 요게 이제 2020년 1월이에요. 2020년 1월. 코로나가 지금 중국에서 돈다, 어쩐다, 지금 얘기 나는데 2020년 1월. 여기서 이제 1월, 2월, 3월 가면서 그냥 꼬꾸라지죠. 거기다가 이 추세를 쭉 가다가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파란색 부분, 요 부분이 2022년 지금 올해 요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7월까지. 자,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7월까지 여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닥 쳐갖고 이렇게 왔다가 쭉 되면 그나마 조금 요 정도인 거예요. 요 정도. 예. 아직 지금 한 요 정도는 가 있어야 올해가 좀 희망이 보이는데 아직도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대비하면 마이너스 74.5%.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 회복도 아직은 조금 아니다. 20% 회복도 아니다. 대략 그냥 우리가 대충 느낌으로 봤을 때 20% 회복도 아직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물론 여기는 이제 이 4월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는데 여기 4월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게 급박하긴 올라가요. 6월에서 7월 올라가는 각도가 딱 이렇게 여기 혹시 보이실지 모르는데 여기 각도가 쫙 치고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 것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 인바운드는 또 어떻게 돌아가냐 우리 좀 여행버스 대표님들 인바운드 쪽이신데 연도별 입국객 추이입니다. 자, 아무튼 다 쉽게 보시려면 요게 이제 또 피크 찍었을 때 2019년 초록색 1750만 명 여기고 2020년 2021년 끝났죠. 같이 그 다음에 여기야 지금 7월까지 올해 7월까지 인바운드 여기 노란색 사람 끝머리가 어디냐 2020년도 반도 안돼 올해 작년보다도 안돼 7월 현재까지는 인바운드도 이거 왜 그러겠어 각종 제재가 있었죠 그죠 제재가 무슨 제재였지 우리 저거 뭐 PCR 검사 그죠 PCR 검사도 있었고 뭐 그런 제재들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지. 근데 이제 요것도 아까 그 아웃바운드 것처럼 요것도 이제 쫙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추세를 봤을 때. 요거 인바운드 보셨고 그 다음에 월별 입국객 요건 아까 아웃바운드처럼 입국객도 여기서 갇혀 있죠. 요 박스권 아까 아웃바운드 그거랑 비슷하지 그래프 그게 그죠? 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아웃바운드는 그래도 6월에서 7월 그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쫙 올라갔거든? 쫙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완만해. 아웃바운드에 비해서 완만해. 근데 이것도 입국 관련한 제재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8월 달 제가 저번에 그 통계 자료 보니까 그나마 조금 늘긴 했는데 더 이제 가을 10월 지나면서는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2020년 1월부터 쭉 떨어져서 쫙 갔다가 여기서 깨작깨작대다가 여기서 박스권에 갇힌 그런 추이를 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한눈에 쫙 보이시죠? 네,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인바운드인데 제가 커피 좀 내릴게요.
여기 공간에서 커피가 이게 쫙 내려 먹는 원두. 네, 그건 좋아요. 잠깐만 10초만. 네. 네, 지금 커피가 잘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행 버스에서는 3분 감사합니다. 예,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예. 자, 요거는 입국객 탑5 국가입니다. 입국객, 예, 입국객 인바운드입니다. 우리 인바운드 특히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 여행중개소 채널 보시는 분이 저 아웃바운드가 주 한 7, 80% 넘어갈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인바운드. 우리 여행버스 대표님 인바운드시고. 자, 입국객 탑5입니다. 탑5 국가의 변화. 예. 자, 이제 요 빨간색은 코로나19 이전, 그리고 요쪽 파란색은 지금 코로나19 이후. 지금 이제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 아직까지도 문을 안 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문을 안 열고 있다는 건데, 잠깐만, 지금 제가 또 댓글을 하나 읽어볼게요. 시간이 다시 바뀐 거, 강수영 대표님. 아, 시간이 바뀐 게 아니라 대표님, 제가 8시에 이걸 딱 켰는데 제가 뭘 또 잘못 조작을 한 거야. 잘못 조작을 해갖고, 아, 그렇죠. 오늘 원래 8시였는데 8시에 예약해놨는데 제가 잘못 눌러갖고 8시 한 20분부터 시작이 됐어요. 10시는 해보니까 너무 늦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아무튼 강수영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입국객 변화인데 요 빨간색은 코로나19 전, 요 파란색은 지금 코로나19 이후입니다. 그래서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중국이 뭐 타이 추종을 불허할 만큼 34% 중국이, 그 다음에 일본 18%, 대만이 7.2%, 미국이 6%, 홍콩이 4%. 그래서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홍콩이었어요. 인바운드. 코로나19 이전에 국가별 인바운드 탑5가 코로나19 이전엔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홍콩인데 중요한 건 3, 4, 5위. 그러니까 대만, 미국, 홍콩의 격차는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배가 2배 이상이 나고 또 일본과 중국이 2배 이상이 나요. 코로나19 이전에 인바운드가. 그죠? 이렇게 보니까 쉽죠. 그죠? 한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반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인바운드,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먹어 살리다시피 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니에요. 전체 34%니까. 외국인 10명이 왔다. 그러면 3명, 4명은 중국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2명 정도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관광산업, 그죠? 국내 관광도 있죠. 우리나라 내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일본 정도 인구는 돼야 관광, 국내 관광, 도메스틱, 인트라바운드도 내수가 되려면 그 인원이 좀 돼야 되는데 관광 역시 우리나라 내수로는 불가능해요. 일본은 가능해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이 때문에 수출이냐 수입이냐 그 관점에서 봐도 인바운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 관광공사 사장님을 아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각 정권 모든 정권마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글쎄 대단히 뭐 기쁘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참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 일본 인바운드 엄청난 거죠. 이걸 보셔야 돼요. 중국, 일본.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 세 나라는 정말 잘 지내야 돼. 그러니까 이 정치하시는 분들, 각국의 지도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물론 이제 뭐 각 국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근데 그게 있지만 그건 그거대로 하되 자기의 실리를 제일 먼저 챙기되 세 나라가 먹고 살려면 특히 중국이랑 일본이랑 한국, 한중일 중에서 내수 안 되는 국가, 내수가 안 되는 국가는 어디?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1억 넘으니까 되는데 한국만 안 되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굴욕적인 외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를 잘 굴려야 되고 정말 똑똑한 관광 정책과
관광산업 전략을 짤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자, 커피를 제가 지금 기계로 쫙 내리는 소리 들으셨죠? 거기서 제가 지금 잠깐만 갖고 올게요. 잠깐만 10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10초만. 내려서 커피를 내려서 되게 맛있어요. 자, 아이고. 자, 보이시죠? 자,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현재 인바운드님 어떻게 돼가고 있냐? 국가별로 탑5 순위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국, 태국이에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미국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이지만 개방을 빨리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상용 수요가 많아 사실. 여행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두 번째를 봐야 돼요. 중국이 문을 닫았잖아. 지금 안 열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중국이 2위야. 2위. 물론 퍼센티지는 8.7%밖에 안 돼요. 8.7%까지는 안 보이시죠? 물론 8.7%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중국은 현재도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바운드 2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이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하다 한지, 예? 이거는 뭐 두 말 하면 잔소리, 세 말 하면 입 아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프로 우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그걸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또 저작권을 따져들기 시작하면 저작권이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중국 지금 보면 일본은 없어요. 일본은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인바운드 미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8.3%예요. 근데 명수로 따져도 되게 얼마 안 돼. 8만 9천 원에 전체적인 해파가 작으니까.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이라기보다는 현재는 이제 우리 한국에 일하러 오신 그 분들이 아마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베트남이 5위를 할 정도로 많이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지 않나? 그죠? 베트남 인바운드가 아직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봤나? 또 있네. 또 있네. 요거 봅시다. 방문객 목적, purpose, 목적, purpose. 우리 업계 계신 분들 기본적인 이 정도 영어 다 하시잖아요, 그죠? purpose. 자, purpose. 코로나19 전과 후 이게 여기가 전이고요. 2019년 여기가 그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유인데 입국객 방문 목적별 구성입니다. 목적, purpose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나 볼게요. 그래서 제가 또 화면을 가리고 잠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간 김에 지금 우리 유튜브 좋아요. 좀 오셨네. 오늘 두 자릿수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갑시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자 보세요. 입국 목적별로 왜 우리나라에 왔냐? 도대체 당신은 why to go why we invited in Korea 왜 왔냐? purpose 왜 왔어?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보니까 관광 레저가 82.5% 제일 많네. 레저가 82.5%고 두 번째가 기타 치러 왔나? 기타인데 아무튼 뭐 이거 짬뽕이고 그 다음이 유학 연수가 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상용이 1%,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이제 뭐 한 0점인데 80% 이상 대다수가 한국에 관광하러 왔다는데 자 이제 보세요. 물론 아직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직 코로나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보면 코로나19 이후 지금 현재 7월까지 누적을 보시면 관광, 레저가 45.6%, 기타가 44.4%예요. 기타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유학연수와 상용은 따로 잡았으니까 그 외 목적이야. 다른 목적인데 그럼 뭐지 도대체? 기타? 이거? 관광, 레저는 알겠는데 도대체 기타가 뭐야 이게? 에? 과연 뭘까? 유학연수가 6%, 상용이 2.8%, 여기 다 따로 뺐거든요. 그 항목은. 근데 기타가 근 절반이에요. 이거 왜지? 도대체?
왜 우리나라 온 거야? 기타라는 게 도대체 기타 치러 왔나? 예? 그러네 아무튼 그런 게 좀 보여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물론 이게 올해 7월까지 누적이에요. 인바운드 누적인데 정상적인 데이터는 아니지. 그죠? 이건 이때는 정상적인 데이터예요. 코로나19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온 세계가. 그죠? 요거는 정상적인 데이터라고 미뤄 짐작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상식이죠. 근데 여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데이터라고 통계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그죠? 뭐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하지 이거는. 그죠? 지금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회복을 하려고 지금 막 꿈틀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통계인데 근데도 참 신기하다. 레저 반, 기타 반. 그 중에서 기타가 과연 무엇인가? 기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네? 저는 도대체 뭐 있어? 유학 연수 뺐고 상용 뺐고 공용까지 뺐어. 그럼 뭐야? 왜 온 거야? 뭐 그거 혹시? 그 뭐 승무원들이나 근데 승무원 그거는 상용이나 공용에 잡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보이네요. 이게 마지막일 건데 마지막이고 아까 이거 홍콩 CU 편의점 CU 가면 이게 딱 팝니다. 홍콩 음식 맛있게 이제 홍콩 가가처럼 뭘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쉽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쉽죠, 그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계속 자꾸 오류가 나고 막 그래갖고 참 그게 안타깝네요. 한번 보셨습니다. 그렇게 현재 추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고요. 안녕하십니까 시간 이거 아까 강수현 대표님.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늘 준비한 자료 전해드릴 소식 준비한 자료 최근 인아웃바운드 주식 방금 보셨고 그리고 지금 아마 그런 연구 용역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는데 국민 여행 적금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민 여행 적금 제 발음 잘 들리시나요? 여기다 써볼까? 혹시 칠판 안 보이시죠? 칠판 여기 칠판도 있어. 되게 좋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빠지나? 오 멀티야 멀티. 오 대박. 칠판 안 보이시죠? 칠판 노트북에 가려서 안 보이는구나. 칠판 노트북에 가서 안 보이는구나. 여기다 써볼게. 국민 여행 적금 보이세요? 이렇게 국민 여행 적금 괜히 썼다. 반사만 된다. 이거를 지금 연구 용역을 하는 것 같아. 연구 용역. 국민 여행 적금. 제가 채팅창에 한번 써볼게요. 이걸 제가 어디서 알아냈냐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자료를 서치하다가 한국문화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거 연구를 할 연구원을 공모를 해서 합격자가 나왔더라고. 근데 국민여행 이 정책 연구를 해보라는 거지. 국민여행 적금 도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행을 가려고 적금을 드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냐 마냐를 보겠지.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연구 용역을 했더라고. 국민여행 적금. 대단해. 뭐 이런 것까지 하나 싶어요. 그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고 있는 움직임이 참 포착이 됐어.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생각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1시간이 넘었네. 1시간. 자, 그래도 이제 10분 오늘 드디어 두 자릿수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유튜브 채널과 또 하나 이쪽에다가 옆에다가 여행버스라는 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도 지금 같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버스라는 그 채널
이 채널도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세요. 혹시 제가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댓글창에 여행 버스 그 핸드폰에서 그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쉽고 지금 제가 어떻게 나가고 있나 요거 화면을 지금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요거예요. 요건데 화면 이렇게 같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댓글 똑같이 올릴 수 있어요. 유튜브랑 똑같이. 그래서 요 여행버스라는 플랫폼도 여러분들 좀 활용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아직 이제 조금씩 더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서 그거 활용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좀 요거를 좀 화면을 이쁜 화면으로 썸네일 화면을 틀어놓고 제 뭐 얼굴이야 뒤에 화면에서 계속 다시 나가니까 좀 그런데 그래도 저게 나오네 되게. 아무튼 자, 오늘의 메인 주제를 이제서야 시작하네요.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한국에서 여행은 독립적인 문화일까 아닐까? 축구처럼 또는 야구처럼입니다. 자, 그냥 저의 생각을 그냥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무슨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최소한 한국이 관광 선진국, 여행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 한국만의 또는 그게 설사 다른 나라의 여행 문화라 하더라도 그 좀 독특하거나 독립적인 여행 문화가 있어야만 그게 외래객을 받는 인바운드, 한국 관광 수지 적자가 아닌 흑자를 위해서라도 한국만의 독립적인 어떤 여행 문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곧 무슨 얘기냐? 여행 문화라는 거는 뭐 여행 문화? 그럼 여행이 뭐지? 여행 문화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행 문화. 뭐 여행 문화가 뭐야? 그냥 이렇게 국내 여행은 우리나라의 여행 문화는 가족 단위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아버지가 운전을 해서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대부분 많이 다니시고 해외여행은 휴양지 위주로 성수기에 주로 휴양지 위주로 3인에서 4인 가족이 이렇게 휴양지 동남아 가까운 곳으로 다니는 게 여행 문화다. 이게 여행 이런 걸 그건 여행 패턴이고 그건 여행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독립적인 여행 문화라고 할 수는 없지. 근데 요거를 어떤 것과 같이 비교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봤냐면 이제 축구나 야구 같은 그런 인기 스포츠 종목과 좀 비교를 해서 견주어 봤어요. 한국에는 독특한 굉장히 독립적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 좀 독특한이 낫겠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독특한 우리 한국만의 독특한 그런 축구 문화, 야구 문화가 있잖아. 그죠? 그런 것과 같이 한국만의 독특하거나 독립적인 여행 문화가 과연 있냐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지. 나름대로 있는 거는 같아. 또 당장 떠오르는 몇몇 형태들이 있긴 있어.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관광 선진국 아니면 관광 대국 같은 나라에는 특별한 자기들만의 독립적인 여행 문화라는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나? 라고 또 잘은 모르겠으나 생각해 보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축구나 야구를 한번 좀 우리가 개괄을 한번 볼게요. 개괄적으로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구라는 스포츠와 야구라는 스포츠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녹아들고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어떻게 현재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팬덤을 갖고 있나 또 그런 어떤 그 팬덤이라든가 응원 문화, 스포츠 문화, 스포츠 행정 이런 것들이 워낙 괜찮나? 한국 대한축구협회는 맨날 욕먹던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여행 산업이랑은 다르게 이 야구나 특히 축구. 그러니까 왜 제가 야구나 축구를 들었냐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 중에 딱 두 가지잖아. 축구, 야구. 물론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는데 그건 또 이제 아무래도 야구와 축구보다는 좀 덜 하잖아. 그죠? 주목도도 그렇고 스타도 그렇고. 어쨌든 근데
우리 여행 사람이랑 다른 게 축구나 야구는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는 거지. 스타 플레이어가. 그게 이제 이 막 국민의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나름대로의 스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파워가 어마어마하니까요. 그죠? 하다못해 최근에는 야구로 치면은 뭐 박찬호 지나간 스타지만 박찬호가 대변을 했고 축구로 치면 현재는 뭐 당연히 누구나 뭐 이견을 달 수 없을 만큼 뭐 저기 손흥민이 스타 어마어마한 큰 스타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처럼 우리나라에서 야구와 스포츠는 그런 스타 플레이어 위주로 팬덤도 있고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행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여행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나? 라고 보면은 글쎄 뭐 글쎄라는 말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요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해서 라이브 방송 때 오늘 요걸 잡은 겁니다. 네. 자, 먼저 그럼 우리 한번 축구를 볼게요. 축구. 이게 지금 10월이죠. 이제 다음 달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타르에서 이제 월드컵, 피파 월드컵이 열려요. 피파 월드컵이. 제가 프랑스 98년 프랑스 월드컵이 열릴 때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름에 열렸지. 그래갖고 이제 막 거기는 이제 가을 학기 되니까 여름이면 이제 한 학년이 끝이 나요. 그래서 끝나고 끝난 날부터 아마 개막식하고 그래서 굉장히 해외에서 그때 프랑스 월드컵이었으니까 같은 유럽 비스무리한 대륙에서 했잖아. 모스크바나 뭐 아무튼 한국보다 가까워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관심도를 현지에서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 월드컵은 그 카타르 중동 지방에서 더운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더워서 겨울에 하는 건데 이번에 카타르가 이 월드컵 피파 월드컵을 치르고 나면 아마 이 전 세계 투어리즘 그 어떤 마켓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카타르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얼마 전에 뭐 엑스포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장은 있었죠. 두바이에서 있었나? 그죠? 두바이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가 중동 지역에서 많이 하거든. 뭐 사우디도 오픈을 했고 관광시장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피파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에 따라서 중동 지역이 새로운 데스티네이션으로서 굉장히 곽광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축구가 그런데 곧 축구 이제 세계적인 제일 큰 대회가 열려요. 축구는 이제 요거 역사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축구의 종주국이 어디? 영국이잖아. 영국이고 축구는 야구보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다 해. 그죠?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뭐 안 하는 데가 없잖아. 그죠? 왜냐? 축구는 쉽거든. 게임 자체가 간단하거든. 업사이드 빼고. 근데 이 축구 대영 제국, 그 당시에 대영 제국 영국이 전 세계에 많은 나라를 저거 하고 있었잖아. 그죠? 뭐 식민지도 있었고 그때는 축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었지. 그죠? 단순하고. 근데 또 공통점도 있어요. 여행이라는 거. 이 토마스 쿡 전 세계 최초의 패키지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여행을 선보인 게 어디야? 토마스 쿡이잖아. 여행사. 지금은 망했지만 그 토마스 쿡이 어디다? 영국이잖아. 영국. 이 영국이 그래서 출발이 된 거야. 여행도 영국. 사실 토마스 쿡도 영국. 축구도 영국. 또 축구는 단순하고 심플해.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즐길 수 있어. 직접 즐길 수도 있고 구경할 수도 있고. 여행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 축구랑 심플해. 짐 싸서 가는 거야. 집 떠나면 여행이잖아. 그죠? 심플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 빼고. 그죠? 그래서 그런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축구는 굉장히 국뽕이 강해. 그죠? 근데 프로리그, 특히 우리나라 프로리그는 영광이야. 그죠? 그렇지만 국가대표 축구는 언제나 인기 폭발이죠. 그죠? 참 아이러니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그런데 한국의 어떤 일부 이제 축구 이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버들 유명하신 분들 있어요. 축구 쪽에서.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에 한국도 축구는 그 축구라는 스포츠만 우리가 갖고 왔지 그 스포츠 문화라는 것들은 가져오지 못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 제가 요거를 오늘 방송을 위해서 좀 서치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유튜브 채널 중에 그 축구
문제연구소인가 축구 미래연구소인가라는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 한국의 축구는 스포츠만 가져왔지 문화는 가져오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 있죠. 우리 좀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 프로야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1년에 한 두세 번은 직관을 하러 가거든요. 잠실에. 집이 서울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잠실에 가면 그 각 팀마다 프로야구는 팀마다 그 응원가가 있잖아요. 응원가가 있고 더군다나 더 재밌는 건 그게 설사 꼴찌 팀이라 하더라도 꼴찌 팀의 9번 타자라 하더라도 그 타자 고유의 응원가가 있어. 그 타자가 등장하면 이쪽 우리 편 응원에서는 랄랄랄랄랄라 옛날에 저기 강민호라는 포수가 그 저기 있을 때 롯데 자이언트에 있을 때 강민호 나오면 막 하듯이 어쨌든 각 프로팀마다 프로야구는 꼴찌 팀의 9번 타자도 응원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축구는 그렇다 치고 그나마 정말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국가대표 축구 단도 그 중에서 지금 캡틴 손흥민을 위한 응원가는 없다는 거지. 그죠? 그 어마어마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보유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단도 손흥민 혼자만을 위한 응원가가 없어. 그런데 영국을 가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하스퍼에서 뛰고 있잖아요, 손흥민. 근데 손흥민을 위한 응원가가 있죠. 응원가라기보다도 약간 그들이 그 구호 손흥민을 위해서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 나이스 원, 소니, 뭐 어쩌고 저쩌고 넘버 원, 뭐 이렇게 있어요 구호가. 랄라랄라 뭐 이런 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그 축구 그 팀들의 각 선수들을 위한 그런 맞춤형 응원 노래까지는 아닌데 그 구호가 있어요. 옛날에 박지성이 저기 있을 때도 아인토벤인가 있을 때도 그 박지성이 나오면 막 그를 위한 막 외친 게 있었단 말이야. 하다못해 지금 손흥민도 토트넘 하스퍼에서 홍구장에 가면 그 홈팬들이 랄라랄라랄라 뭐 나이스 원 쏘리 뭐 어쩌고 넘버 원 뭐 그런 구호가 있어. 응원가라고 하긴 뭐한데 어쨌든 응원가라고 치자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프로야구는 꼴찌팀의 9번 타자도 그 선수만을 위한 응원가와 구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그 국가대표 축구단의 캡틴을 위한 그런 구호조차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국가대표 축구 경기장 가면 90분 내내 뭐만 한다? 여러분들 뭐만 해요? 국가대표 축구 때 뭐만 외쳐요? 대한민국! 이것만 하는 거야. 국가대표 축구 경기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 같은 경우는 유튜버신데 한국의 축구는 스포츠만 가져왔지 진정한 축구 문화는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 공감이 되더라고. 자, 축구는 그렇고 그럼 야구는 또 어떠냐? 야구는 또 축구와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또 정반대야.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축구와 야구를 이렇게 동시에 좋아하고 잘하고 많이 하고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한국과 일본. 예를 들어 축구와 야구만 놓고 치면 일본은 저 영국이랑 호주 흉내내라고 막 럭비 막 이런 것도 막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걔는 저 영국 흉내내라고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축구와 야구는 야구 인프라로 따지면 일본의 우리나라랑은 안 되지. 일본은 어마어마하지. 근데 어쨌든 축구와 야구를 동시에 많은 국민이 좋아하고 많이 하고 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두 군데밖에 없어. 그죠? 미국은 워낙 많잖아. 농구, 미식축구, 저기 축구도 물론 하고, 근데 야구가 주고. 그 다음에 유럽 쪽은 축구는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야구는 안 하지 거의. 그죠? 재밌는 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옛날에 벌써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제가 귀국한 지가 완전히 철수한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러시아에서 공부할 때 그때가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이에요. 1990년대 후반 한참 공부할 때니까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왔으니까 1990년대 후반에
가서 이제 한참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모스크바도 이제 서울과 같지 않아서 그 당시 이제 공터들이 많이 있었어. 지금은 또 모르겠는데 공터들이 동네 많이 있었거든. 공터에서 우리 한국 유학생들끼리 야구를 해, 야구. 뭐 이렇게 그런 거 팔 거 아니야. 뭐 굉장히 명품이나 정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글러브도 팔고 야구용품 좀 팔았어요 그 당시에도. 어쨌든 모스크바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해갖고 야구를 한단 말이야. 한국 유학생들 이렇게 모아서 몇 명 모아서 치면서 야구를 하면요. 지나가던 모스크바 시민들이 그렇게 공터에도 이렇게 약간 철조망 같은 게 쳐 있었거든 그 당시에. 이제 바닥은 아스팔트인데 그러면 철조망에 이렇게 매달려갖고 이렇게 봐. 이렇게 자기네는 안 하는 거니까 그죠. 또 이제 야구라는 종목은 그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스포츠라고 그러면서 막 아예 도입 자체를 안 해서 신기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나라에서 야구를 하는 건 불법은 아니잖아. 하잖아. 그러면 진짜 이렇게 철조망 매달려서 이렇게 봐요. 신기하지.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청년들이 자기도 하고 싶다는 껴달라는 거야. 규칙은 조금만 하는 기본적인 것만 던졌을 때 치고 달리고 뭐 스트라이크 3개면 아웃 이 정도만 아는 친구인데 껴달라는 거야. 러시아 청년들이나 동네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어린애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또 웰컴이지 같이 하는 거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야구라는 종목은 유럽 그쪽은 잘 안 하잖아. 미국이나 우리나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정도, 호주, 뭐 캐나다 정도죠, 그죠? 그중에서 한국이 뭐 두각을 나타내긴 하지만 인프라 치고는. 근데 어쨌든 축구와는 정반대예요. 근데 야구는 우리나라에서 프로 야구는 굉장히 또 인기가 있고 팬덤이 있는데 국가대표 야구는 올해 무슨 뭐 전 세계 리그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대회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죠? 네. 노출되기는 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대표 야구 예전에 막 무슨 뭐 프리미어 뭐 무슨 리그 있었잖아. 무슨 야구 월드컵 해갖고 해서 우리나라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워낙 드물고 또 정례화되지 않다 보니까 저기 좀 국가대표 야구 게임을 즐긴다는 게 좀 드물긴 하죠, 그죠? 기회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야구 그러니까 이른바 국뽕으로만 따지면 야구는 축구에 비해서 조금 그 관심도가 떨어지지, 그치? 왜냐하면 축구는 어쨌든 뭐 국가대표를 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영광인데 야구는 국가대표 굳이 뭐 안 되거나 또 국가대표 올림픽 가끔 모여도 뭐 그렇게 뭐 막 기를 쓰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축구와 야구는 그런 우리 한국에서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뭐 프로리그냐 국가대표냐 다 그리고 따라서 좀 다른 색깔을 보이는데 어쨌든 축구와 야구는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종목이고 나름대로의 그 전문가들은 인정은 안 하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죠? 막 야구는 프로야구 막 가서 막 응원하고 그와 반대로 축구는 국가대표 축구에 굉장히 한쪽으로만 치중하는 그런 좀 독특한 문화인데 긍정적인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그러면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행은 우리나라에서 여행은 과연 좀 어떻게 좀 독특하거나 독립적인 문화가 있나라고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한국에서 여행은 독립적인 문화일까라는 거죠. 한국에서 우리 여행이라는 것이 과연 독립적인 문화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독립적인 문화인가? 라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여행이라는 것이 독립적인 문화인가?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야, 그게 무슨 뭐 중요해? 아니 중요하지 않지. 독립적인 문화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그거 맞는 말이죠.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또 이런 쪽에서만 또 일하고 하다 보니까 독립적인 문화인가? 그러면 뭐 축구나 야구처럼 봤을 때 몇몇 가지 드러나는 현상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한계와 이 현상과 이런 성향들이 뭐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지 누가 만들어낸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래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막 극복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사실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언젠가는 일본처럼
해외여행 뭐 인바운드야 그렇다 치지만 아웃바운드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크게 성장 어떤 모멘텀은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는 거죠. 제 말은. 한국에서 어떤 지역이나 여행하는 특히 지역이 제일 중요하니까 최근에는 너무 과하다시피 뭐 동남아의 뭐 예를 들면 베트남 그런 지역으로 굉장히 편중이 됐었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당장 10월 11일부터 일본이 예전과 같이 똑같은 형태로 이제 굉장히 편하게 가능한단 말이죠. 지금 뭐 여행사들 오늘도 무슨 어디지 어디 업체에서 그 예약 무슨 보도자료 들어오고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된 다음부터 어쨌든 세 자릿수 성장은 성장도 아니야. 일본 요즘 예약하는 거 보면 세 자릿수 성장은 성장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예약 그 신장 폭이 증가 폭이 요즘에는 네 자릿수에 되죠. 1000대 뭐 1000몇 프로 성장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저번 달 대비해도 뭐 한 달 전월 대비해도 세 자릿수 이상 증가는 그건 증가라고 어디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 네 자릿수 요즘 네 자릿수. 일본은 뭐 물론 각 대한민국 각 개인이 좋아하는 데 가는 거예요. 여행은 그렇지 않아요? 여행은 그 해외여행 내가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베트남을 가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데 가는 게 여행이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경우와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런 현상도 굉장히 뭐랄까 극단적이라고 해야 되나? 극단적이라고 해도 되죠, 그죠? 극단적일 정도로 심해요. 특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예약률이 세 자릿수 갖고는 요즘에 명함을 못 내민다니까? 네 자릿수 1000몇 프로 성타. 전월 대비 며칠 전 대비해도 그런 게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여행 문화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러면 일본 그다음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이 정상적일 때도 중국 같은 경우 뭐 장가게 그죠? 뭐 웬만한 부모님들 효도를 좀 한다는 자식들은 부모님 그 효도 좀 한다는 자식들의 부모님들은 다 장가게는 한 번씩 다 가보셨던 분들이고 이리로 싹 몰렸다가 또 이렇게 싹 몰렸다가 그죠? 그건 이제 뭐 지역 개발을 하거나 뭐 각 지역 관광청이라는 데서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조금 좀 정상적이지 않는 쏠림 현상들이 사실 있었던 건 그렇잖아요. 목격은 됐잖아 우리가. 그게 뭐 꼭 그게 정상적인 현상이다 비정상적인 현상이다라고 구분하는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대로 가다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대로 가다가 아웃바운드 시장이 그냥 더 이상의 어떤 눈에 띌 만한 성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800만 명 찍었는데 2,800만 명까지 다시 가면 좋겠지만 그 이상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이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뭐 일본, 베트남 다 좋아. 중국 다 좋아.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니까. 근데 이런 쏠림 현상이 있다 보면 한 나라가 그야말로 속된 말로 작살이 났다. 한 나라가 작살이 났다. 그래서 일본이 못 간다. 어떤 이유에서건 예전에 2019년에 막 감정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막 일본 제품 막 사지 말자 막 이런 운동이 있을 때 한 나라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건 작살이 났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야. 아웃바운드 시장은. 이게 정상이냐는 거지. 그죠? 뭐 그때 되면 또 딴 데 갔지 않냐? 그만큼 수요는 못 갔잖아. 뭐 그것 때문에 베트남 갔다 왔지만 베트남 해봤자 일본 절반만큼밖에 안 갔어요. 700만 명 대 300만 명이니까. 그죠? 그렇게 봐서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가서? 나머지는 또 어디나 나를 갔거나 못 갔거나 안 갔거나 했겠지. 그래서 이런 여행 우리 한국만의 그런 좀 쏠림 한국 사람 기질이 원래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장차 아웃바운드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땐 그다지 그렇게 막
반길만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반길만한 현상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막거나 못 가게 할 수 없잖아. 막거나 또 그럴 수도 없잖아. 뭐 정책으로 하기 그런 말도 안 되잖아. 뭐 국가에서 나서서 이 나라 가세요, 저 나라 가세요, 말도 안 되잖아.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딴 사람들은 뭐 아무 생각 없고 뭐 할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고민들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고 계신 어떤 데스티네이션 있잖아. 자사가 팔고 있는 상품,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상품이나 그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그런 곳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 방법과 전략으로서 홍보도 하고 알려야 되는 그런 과정들과 준비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런 노력과 전략들 좀 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워낙 또 한국인이 굉장히 독특해. 그리고 한국 사람은 안 하면 안 했지? 한번 하면 그냥 몰빵이야. 몰빵.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행은 독립적인 문화인가? 축구처럼 야구처럼 뭐 그런 제목으로 좀 몇 마디 해봤고요. 지금 뭐 오늘 대부분의 얘기는 이제 아웃바운드에 좀 치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바운드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바운드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찾아오는 거니까 한국의 독특한 그런 문화를 보고 많이 오겠지. 뭐 한류가 됐던 옛 것들을 보러 오건 그런 것들이니까 뭐 그거는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한국이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보다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고유의 어떤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중국 가서 이건 제 자격지심일지 모르겠으나 중국의 문화를 보고 우리나라 오면 크게 뭐 다른가 뭔가 다르긴 한데 외국인 시선에서 보면은 크게 뭐 이렇게 그거는 느끼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자신감이 없나 우리 문화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인바운드는 뭐 알아서들 이제 외국인들 알아서 오르시는 거니까 우리 이제 뭐 훌륭하신 우리 또 관광공사 뭐 그런 새로 되신 그런 분들이 뭐 열심히 잘 하시겠죠. 문체부에서도 또 잘 알아서 준비하시겠지.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인 맞을 준비들 하고 인바운드 그렇죠. 아웃바운드는 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은 조금 경각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항상 고민을 해볼 문제이긴 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목으로 또 이런 주제로 오늘 한번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제 말이 좀 너무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제발 쓸데없는 생각은 아니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은 또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지금 댓글창에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또 편집본 올라가면 편집 영상에서 댓글 또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8시에 정각에 요이 딱 하고 만반의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저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이 기술적인 상황들이 예상치 못했던 기술적인 상황들이 그리고 변수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도 처음에 8시에 딱 켰는데 잘 안 보이길래 또 껐다가 또 다시 켰다가 또 이상 안 보여서 다 껐다가 그 작업을 한 3-4번 하고 나니까 초반 시작할 때 대기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좀 헷갈리셔갖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못했어요. 죄송하고요. 좀 더 집중을 하고 좀 약속된 시간에 요이 땅 해서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30분 정도는 앞부분에 허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또 혼자 실망해갖고 오늘 이거 해야 되나 싶어 그런 마음 들고 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도 들어오셔서
저한테는 많은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댓글창 같이 참여해주신 박주인님도 감사드리고 우리 강 회장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여행중개소 채널은 어쨌든 뭐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이 됐던 적은 분이 됐던 우리 여행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좀 얘기도 나눠보고 다양한 주제로 고민도 한번 해보고 어떤 이런 화두도 한번 제가 던져보고 기존에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화두를 좀 던지는 좀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 화두조차 안 던지면 아무 생각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몇 가지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10월 19일이죠? 10월 19일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의사당 정문 건너편의 국회대로에서 우리 전국의 관광인 총걸기대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 2년간 국회 앞에서 또 민주당사 앞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로 인연이 맺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이 아마 거의 이제 뭐 코로나 상황 막바지 그리고 거의 마지막 그 어떤 집회 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더 바빠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요거를 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런 기회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10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국회의사당 국회 정문 맞은편 건너편 국회대로에서 한 지금 주최 측 추산으로 예상으로 그래도 한 목표는 1,500명인데 그 숫자를 좀 채우기 위해서 많은 홍보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업계 미디어로서 여러분들이 좀 공지를 해드립니다.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정문 앞 건너편 국회대로에서 전국 관광인 총걸기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시부터니까 한 30분 전에 오시면 되겠죠. 지방에서 올라오시든 서울에 계시든 인근에 계시든 1시 반까지 1시까지 식사를 하시고 서서히 뭐 가을 바람을 쐬신다는 기분으로 한 2시니까 1시 반, 1시 40분, 30분까지 50분까지 오시면 이제 같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행진도 뭐 긴 구간은 아닌데 거리 행진도 한다고 하니까 같이 뜻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라이브로 제가 방송을 할 겁니다. 유튜브 지금처럼 방송 현장에서 할 거고요. 혹여나 또 현장에 같이 못 하시는 분들은 또 라이브 방송 통해서 같이 뜻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공지는 저희 여행중개소 유튜브 채널이 매일 그 동영상 뉴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멤버십을 받을 자격이 돼서 membership을 받고 있어요. 멤버십 받고 있고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뭐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행중개소 채널에 좀 힘을 보태주시고 싶으신 분은 멤버십 가입을 좀 해주세요. 3단계예요. 가격도 뭐 이렇게 딱 있는데 그야말로 커피 한 잔 값입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정도 나가는 비용이니까 제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저희에게 좀 힘을 좀 몰아주시면 저희도 또 자신감 뿜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공식 채널이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동영상 뉴스 나가는 거는 얼마 전부터 기조를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해주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행중개소에서 동영상 뉴스 나가는 건 풀버전으로 나가는데 트래블 데일리 채널에서 나가는 거는 풀버전이 아니라 몇 가지만 좀 줄여서 한 5분 내외로 나가요. 그래서 향후에라든 지금 현재라든 우리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이나 해주실 분들을 위한 그게 저희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풀버전 영상을 트래블 데일리 채널에서는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풀버전은 여행중개소, 그 다음에 편집본은 짧은 거 이제 거기 트래블 데일리 채널
여행 그 유튜브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트래블 데일리 채널은 조금 힘을 좀 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건 좀 여행 중개수 채널에 좀 몰빵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홍보를 좀 했는데 내일부터 강원도에서 웰리스 그 위크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개막식이 망상해수욕장에서 있는데 그것도 관심을 갖고 한번 많이 바람 쐴 겸 가을바람 쐴 겸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라이브 방송이죠. 오늘 메인은 저 유튜브 채널에서 틀었고요. 또 하나 그 핸드폰으로 저 여행버스라는 여행 전문 플랫폼에서 동영상 실시간으로 두 가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행버스 채널의 플랫폼에서는 약간 테스트 형식으로 해봤는데 너무 잘 되네요. 너무 잘 되고 한번 이게 나중에 이게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제가 곧 볼 건데 그래서 웬만하면 앞으로도 라이브를 하려면 하게 되면 저희가 두 개 채널에서 똑같이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 밤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또 맞으시고요. 환절기입니다. 밤에는 이제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인아웃바운드 현황 수치 그래프 보셨다시피 분명히 이 우상향은 하고 있는데 좀 완만합니다. 이제 더 쫙쫙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좀 우리 기도하고 뜻을 모아주시고 또 바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